직지는 현재 한국에 없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돌려줘, 우리 거잖아 라고 하면 된다고?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직지는 프랑스가 약탈한 게 아니라 직지를 가지고 있던 어떤 한국인이 그냥 책이네 라고 생각하고 직지를 프랑스 공사 콜랭드 플랑시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그 후 직지는 콜랭드 플랑시와 함께 프랑스로 건너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직지가 세상에 알려진 한 이야기가 있으니 콜랭드 플랑시는 일대 공사 시절 한국의 궁중 무희인 리진에게 한눈에 반해 임기가 끝난 후 프랑스로 함께 돌아가 혼인을 한다. 프랑스 신문물에 매료된 리진. 그러나 향수병에 괴로워했고 향수병을 달래고자 콜랭드 플랑시는 다시 주한 프랑스 3대 공사로 한국에 들어온다. 바로 그때 콜랭드 플랑시와 직지가 만난 것이다. 아쉽게도 그 궁중무희 리진은 끝내 고국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리진, 그녀가 없었다면 직지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직지가 모리스 쿠랑의 한국 서지를 통해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1800년대 후반, 그 시절 이야기가 시작된다. 고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황금빛 들려 향긋하게 나던 옥수수 삶은 냄새, 또 그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저를 바라보시는 할머니 얼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 시대에는 타국에 있어도 고향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아주 예전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여기 조선시대에 프랑스로 건너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서서히 꺼져가는 불빛처럼 마음속에 그리움과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사라져간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은 이 여인이 걸어간 길을 비춰주고 또 이 여인과 함께 걸어갔던 직구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이제 진짜 오실 때가 됐는데. 저 말인가요? 오늘의 직구님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직밥구리가 직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 많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직밥구리를 살려줄 직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예, 제가 맞습니다. 저희 직밥구리와 어떤 인연이길래 직구님으로 오시게 됐을까요? 2007년에 쓴 리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직지에 대한 일이 등장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 아닐까요? 리진 책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리진은 조선 말기, 구한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프랑스 공사가 조선에 있는 궁중무희 리진에게 반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가 리진 혼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소설. 이 소설은 칼이라는 근대, 한양이라는 그 봉건 두 사회가 부딪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어떤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주를 하는 어떤 여성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작품을 쓰느라고 프랑스에도 몇 번 오갔고, 이 콜랭드 프랑시가 태어난 마을이며 그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인쇄소며 나중에 콜랭드 프랑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을 기증한 또르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에 근처에 이렇게 호텔을 잡아놓고 묵으면서 그 사흘 동안 그 자료를 다 뒤져서 사진 한 장이라도 나올까 싶어가지고 리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해박물관에도 제가 갔었는데 그 이 소설에서 나오는 그 동양의 방이라 그래가지고 리진이 향수병에 걸려서 의자에 앉아있는 원숭이처럼 보일 정도로 그 아름답던 여자가 정말 원숭이 같다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향수병에 젖어서 많이 야위어 갑니다. 고국으로 마음 먹고 돌아오지 못하는 리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그쵸? 뭐 비행기표를 끊어서 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또 조선에서는 궁중에서 그 조선으로 돌아가면 다시 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대에서 자유라든지 박애라든지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가 돈도 벌고 하잖아요. 그 돌아가는 순간 다시 봉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마마는 늘 로즈 제독이 전리품으로 이곳으로 가져온 외교 장각의 서책들을 무척 아쉬워했죠. 그 서책들은 여기 출판물처럼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권뿐인 서책들이죠. 조선의 문서와 책들이 여기에서 무슨 소용인가요? 이곳에선 전리품에 불과하지만 조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왕실의 의례를 적어놓은 의궤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리진이란 인물이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꼭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선에서부터 그 콜랭한테 누구르에 한번 데려다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누구르에 가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그 많은 작품들이 다 프랑스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승리의 여신은 또 에게에서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콜랭이 말하기를 거기에 있었으면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프랑스에 가져와서 잘 보관을 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라도 저렇게 간직되어 있는 거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리진이 엄청 충격을 받죠. 아,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약소국인가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우리도 저 스핑크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조선이나 뭐 이런 데서 온 서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귀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구경하는 어떤 것처럼 막 이렇게 시장이나 뭐 이런 경매장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우리 것을 지킨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데에 다른 아무 소용도 없는 어느 나라에 와서 존재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랬겠죠. 그래서 마치 자기와 좀 처지가 같다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사실 콜랭이라는 인물은 확실히 실존 인물이고 이 콜랭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직지라는 네. 책이 세상에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직지는 우리는 이렇게 늘 알지 않아요? 역사책에서. 예, 역사책에서. 그리고 직지 신체유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제 리진을 쓰면서 네. 좀 마음 많이 아팠는데 여기 지금 시장 같은데 그쵸. 그런 데 가면은 책 읽어주는 사람을 전기수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당시 글도 못 읽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돈을 조금씩 내고 이렇게 듣죠. 그랬는데 콜랭이 거기에서 발견하거든요. 이 직지를. 나이 많은 종놀군이 좀 되는 그런 사람, 전기수였는데 사실 뭐 콜랭은 조선말을 잘 못하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책 읽어줄 때 본인은 그 수집가니까 여기는 또 무슨 책이 있나 하고 막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금속활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쵸. 그 직지를. 이런 책이 어떻게 이렇게 시장바닥에 이게 나와 있을 수 있나.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누가 이거를 저기 할까봐 아마 막 가슴이 쿵쿵 뛰었을걸요. 그래가지고 얼마간의 돈을 치렀겠죠. 그 귀한 줄 모르니까 전기선생님 그냥 가져가시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누가 볼까봐 불이 나게 그 공사관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한 그런 이렇게 네. 제가 쓰기도 했었는데 아마 자기가 조선에 와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것이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이건 운명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하필이면 콜랭이 이 직지를 손에 넣는가? 네. 저는 소설가니까요. 소설에 엄청난 활력을 넣어주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되었고요. 또 나중에 그 직지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뚝 추적해 들어갔을 때 매우 큰 슬픔을 느꼈고 겨우 180프랑인가에 그 직지를 넘겼군요. 앙리한테 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되게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근데 그게 또 그 뒷이야기도 실제로 직지가 그 국립박물관에서 잘 보관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게 아니고 어떤 운명 같은 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 박병선 교수 그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 직지를 전시회에 뭘 출품할 뭘 찾다가 한쪽에 이렇게 막 중국 책, 일본 책 이런 책하고 막 섞여져 있는 그 직지를 발견을 해서 그분이 사실은 이 직지를 세상에 알릴 그렇죠. 수 있게 세상에 도와주신 알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직지라는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꼴랭드 프랑시가 가져간 책 중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도 포함돼 있다. 직지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을 만큼 그는 동양과 콜랭이 한국의 그걸 대화를 구입을 해서 프랑스로 보냈고 큰 역할을 했죠. 그랬을 어쩌면은 지금 1권이 발견이 안 되고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2권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지도 그쵸. 몰라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네, 콜렉이 네. 제가 듣기로는 음, 그 서책을 많이 보냈는데 직지는 따로 빼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쵸. 이 책은 보통 지금. 책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그 소설 속의 작은 의궤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현재 직지는 아직도 프랑스에 있어요. 근데 이 리진도 프랑스에 있으면서 잠깐 있었지만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향수병에 시달렸는데 직지도 마음이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좀 향수가 있지 않을까요? 말을 하는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볼 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직지도 진짜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를 생각할 게 분명할 것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젠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좀 덜 되어 있으면 여기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알리고 대화를 하고 교육도 받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좀 더 섬세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켜서 알게 해야 되겠죠. 우리 것을 이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문화재는 연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헤어지고 나면 잡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문화유산도 네. 한번 헤어지고 나면 되돌리기 너무 힘드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생각도 들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문화재에 좀 관심을 갖고 또 돌아오지 못한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니까 충분히 역할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보다 보니까요, 이게 콜랭과 리진, 또 이 직지 이런 이 세 박자가 굉장히 우연인 듯 운명인 듯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콜랭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던 게 이 리진 덕분이었을 수 있고 또 그 덕분에 다시 와서 직지라는 책을 발견한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직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이 리진이야 정말 하늘의 선물이 내려왔나? 이런 생각까지도 막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요. 그 소설가로서 마음속으로 엄청난 전율을 느꼈어요. 하필이면 그 리진을 프랑스로 데리고 간 콜랭이 직지를 발견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그런 어떤 직감 뭐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여기 나와서 그 책은 2007년에 나왔는데 그쵸. 세월이 또 얼마나 흘렀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직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리진을 통해서 또 직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러져가던 직박구리가 살아났어요. 한번 만져주세요. 살아났어. 네,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직박구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오늘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직구님으로 도와주십사 저희가 직구 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수 작가님을 직구로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